안녕하세요. 우리 스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24년도 올해 보육사업 안내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려면 우리 보육사업 안내를 토대로 해서 우리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은 더 잘 봐야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사실은 우리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24년도 우리 보육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지 보육사업 안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시군구 지자체에서 보육사업 안내 책자를 배부하지는 않았지만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PDF 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보육사업 안내를 또 시도에 오면 시도 또 보육사업 안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도 보육사업 안내가 나오면 이제 시군구로 배부가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4년도 보육사업 안내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바뀐 게 바로 뭐냐면 어린이집 보육료가 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네, 0세, 1세, 2세 반, 영아반 보육료가 5% 인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 4, 5세는 동일합니다. 3, 4, 5세 반은 올리지 않았어요. 영아반만 5% 인상이 되었습니다. 부모 보육료도 인상이 되었고요. 기관 보육료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 많지는 않지만 10% 이상이 인상이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그러나 5%라도 인상이 되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지되어 있는 또는 변화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5%라도 인상이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인상이 되기를 좀 바람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0세 반, 1세 반, 2세 반 보육료가 지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0세 반 부모 보육료는 54만 원으로, 1세 반은 47만 5천 원, 2세 반은 39만 4천 원, 또 어린이집의 기관 보육료도요. 0세 반은 62만 9천 원, 1세 반은 34만 2천 원, 2세 반은 23만 2천 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유아반인 28만 원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영아반 모집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 모집이 안 돼서 방구성이 안 되면 이 보육료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 보육료를 연령 반별 한 개 반 추가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령 반별 0세 반이 두 반이다 그러면 한 개 반만 추가 지원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0세 반은 62만 9천 원, 1세 반은 34만 2천 원, 2세 반은 23만 2천 원 이렇게 해서 추가 지원을 해준다라고 지금 보육사업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자, 토요일 날 어린이집에 문을 열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부모님들이 이제 직장에 따라서 토요일에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 경우, 토요반에 지금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에 오게 되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토요일 보육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토요일 보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등원 아이들이 한 명 이상이다. 그 다음에 실제로 교사가 4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1일 5만 8천 원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정원 21명 이상 어린이집 경우 원장의 인건비를 80%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중소도시는 현원 18명 이상 또는 현원 5명에서 17명 이상 플러스 5개 반 이상 운영할 경우에만 진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화 감소로 인해서 농어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임을 고려해서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도 현원 11명 이상이면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운영 기준 합리화 등 규제 요인 완화를 위해서 한부모 가정 지원법에 따라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은 한부모 조손가정의 손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운영 중에서 질병, 부상 또는 부모의 출산 시에 최대 60일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서 보육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올해부터는 최대 90일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서 보육료를 지원한답니다. 또 법인단체 어린이집의 인가증 내에 대표자명을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대표자명 변경에 따른 변경 인가를 거치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주요사항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절차를 삭제하고 인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편의를 도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보육규직원 보수교육과정을 개편을 했습니다.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보수교육과정을 개편을 했습니다. 24년도 1월 달부터는 우리 보수교육과정 매뉴얼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수교육과정 매뉴얼에 따라서 보수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기관도 바뀐 보수교육과정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교과과정을 편성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교수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도에다 다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왜 보수교육과정 운영 매뉴얼이 바뀌었느냐? 자, 이것도 제가 영상 자료 올렸거든요. 2016년도에 발표된 보수교육과정이 조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새로 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장 전문성을 강화를 하고 또 최신 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이라든가 감염병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실무 중심의 보수교육 과정으로 개편을 해서 올해부터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과정이 개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목이 새롭게 편성이 됐고요. 거기에 시수도 새롭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국교육 같은 경우는요. 막 6시간, 8시간 막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영유아의 상호작용 막 8시간 막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2024년 보육사업 안내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24년도와 23년도 우리가 대조표가 있습니다. 대조표에서 제가 살펴보면 24년도 보육사업 안내 주요 개정이 우리가 지금 23년도 하고 지금 24년도 개정된 내용에서 확 바뀐 게 뭐냐면 만 나이가 빠졌다. 만. 우리가 보육사업 전체 보면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만 0세, 만 1세라는 만자가 표기가 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24년도부터는 만이 모두 삭제가 됐습니다. 모두 삭제가 돼서 표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지금 어린이집 설치에 관련돼서 어린이집 새롭게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설치에 대해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뭐 다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라는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직장 어린이집은 좀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가 절차라든가 유의사항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히 지금 이제 인가 말고 이제 폐원을 하게 되는 경우 어린이집을 폐원을 하게 되거나 또는 휴원을 하게 되는 경우 어린이집 상황이 운영이 어려워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휴지를 하거나 폐지를 할 경우에 어떤 내용이 지금 첨가가 됐느냐 하면 새로 신설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휴지나 또는 폐지할 경우에 이 사실을 보육교직원과
부모와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보육교직원에게도 또 부모들에게도 우리 이런 연유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휴원합니다 또는 폐원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통신문으로 알리든 네 우리가 꼭 알린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스템 접근 필요 업무가 종료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시스템 접근 권한 해소에 대한 정의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원장님들은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접근해서 모든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폐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집 통합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의 대표자 권한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보관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문서가. 근데 어린이집에서 보관해야 되는 그 문서의 보존 연한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1년, 어떤 경우에는 3년, 어떤 경우에는 5년. 그런데 지금 문서 보존 연한이 아직 남아 있어요. 네, 2년 남아 있거나 3년 남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시군구로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폐원을 해도 문서 보존 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모든 서류를 시군구로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어린이집을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2층과 3층 경우에는 우리가 소방시설 설비라든가 관리에 따른 법률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르면 되겠고요. 4층, 5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돼서 어린이집 운영에서 반구성. 네, 우리 반구성을 보면 우리가 만 나이가 빠졌다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영세반은 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 그다음에 1세반은 22년도에 출생한 아이들. 2세반은 21년도에 출생한 아이들. 또 3세반은 20년도에 출생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4세반은 19년도에 출생한 아이들, 또 5세반은 18년도에 출생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우리가 혼합 연령도 나와 있고 연장 보육도 나와 있고요. 예, 연장 보육 같은 경우에 그 반 구성을 보면 똑같아요. 근데 영아반 경우에는 1대5, 유아반 경우에는 1대15,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 1대3. 이래서 연장반을 구성을 하면 됩니다. 네, 다른 부분들도 똑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육료, 우리가 국민 행복카드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는 아이 행복카드 이렇게 결제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육료를 수납하게 되면 우리 원장님은 보육료 수납 영수증을 부모님들에게 발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 행복카드로 우리가 수납을 할 경우에는 카드 발급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수납료, 우리가 보육료는 위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5% 인상이 되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우리가 보육료 결정 및 수납은 우리가 보육료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그 보육료 내용에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시, 재료비, 또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 난방비, 공급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다음에 사무용품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을 해서 보육료를 정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 국관식 같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 23년도부터 우리 선도교육청이라고 해서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급관식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도 자체 재원으로 급관식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우선 활용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 그 어린이집의 건강 급식 위생 관리에 대해서 우리 보육교직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검사를 받아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 받아야 되죠. 네, 1년에 한 번씩 꼭 의무로 받아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도 받아야 되겠고요. 예, 그중에서 보육교직원의 결핵 검사와 잠복 결핵 감염 검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핵 검사는 매년 1회 의무로 받아야 되고요. 잠복 결핵 검진은 신규 채용했을 때 한 번 받으면 됩니다.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데로 이직을 하면 또 받아야 되나? 아니요, 안 받아도 됩니다. 네, 잠복 결핵 검진은 우리가 1회만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린이집의 건강 급식 관리 중에서 또 급식 위생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 기한이 경과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23년도까지는 유통 기한이나 소비 기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소비 기한으로, 그래서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들의 식자재에는 우리 간식을 먹든 그다음에 급식을 제공할 때 소비 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식 후에 남은 음식은 전량 폐기해야 되고요. 우리가 뷔페라든가 변질되기 쉬운 식품 원료 이 제품들은 냉동이라든가 냉장 시설에 보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원장님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조리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집단 급식소 급식 안전관리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위생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예, 우리가 어린이집 안전공제의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의해서 우리가 영유아가 있는 모든 보육실에 매일 또는 매월 시설 안전점검을 꼭 실시하라는 겁니다. 또 차량 운행 시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보호자가 동승을 꼭 해야 되고 36개월 우리 미만의 영아는 영아용 보조장구 참고해야 됩니다. 또 어린이집 통합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가 우리가 또 탑승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육교직원 등 동승한 보호자 없이 어린이집 통합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예, 우리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 안전교육은 꼭 매년, 예, 꼭 들어야 되겠고요. 또 응급처치 교육도 매년 들어야 됩니다. 또 어린이집에 영유아 성행동 관리 대응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매년 1회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홈페이지에 가서 이수를 하면 됩니다. 또 어린이집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우리가 받게 돼서 우리가 지도 점검 결과 우리가 시정 명령이라든가 변경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정 명령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조치하지 않고 재차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번, 네, 우리가 처분을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인 경우에는 운영 정지 1개월입니다. 2차 위반을 하게 된 경우에는 운영 정지 3개월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점검 결과 변경 명령이라든가 시정 명령을 받게 되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또 부분 하나가 있죠. 24년도부터는 부모 모니터링단 사업을 폐지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평가받아야 되는, 또 지도 점검 받아야 되고, 부모 모니터링단 받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어린이 급식 지원 또 모니터링 받아야 되고, 정말 힘들었죠.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부모 모니터링단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폐지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모 모니터링 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우리가 열린 어린이집에서 재원 영유아 부모가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래서 열린 어린이집을 좀 활성화하고 또 열린 어린이집 운영 체계를 좀 더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열린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 하면 교재 교구비를 우선 지원하고요. 공공용 어린이집을 만약에 내가 선정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신구 선정 시 배점이라든가 가점을 줍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배점 및 가점을 주게 되고요. 보조교사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우선 지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지원이라면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보육교사 자격 기준에 따른 홈페이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육교직원에 관련된 자격은 보육교직원 국가 자격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이 홈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이름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육교직원 관리 차원에서 우리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구비 서류가. 공통 서류가 있는데 이 공통 서류가 뭐냐면 인사기록 카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네, 이렇게 해서 채용 시 구비 서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성별 우리가 얘기하는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면할 때 이런 것들 다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육교직원 경력 관리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경력 증명서라든가 재직 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선생님들이 가서 저 경력 증명서를요 선택적으로 발급받으면 안 될까요? 다시 말하면 땡땡이 어린이집의 경력을 삭제하면 안 될까요? 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요 선택적 경력 증명서 관련 시스템 기능 개선을 해서 내가 만약에 보육교직원 권익보장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일부 경력을 좀 삭제하고 싶다. 네, 이런 경우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증빙 자료를 보고 그 일부 경력을 제외한 선택적 경력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이유 없이 선택적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및 권익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신설이 됐습니다. 우리 보육교직원의 권익이라든가 우리가 보호받지 못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관할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제료를 지원하거나 동특약 가입을 권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공제료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래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특약은 우리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에 발생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보호자 등으로부터 영유아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률 상담 제공이라든가 고소 고발 등을 당한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 네,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지원을 해주거나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금 보육사업 안내에 나와 있네요. 보육교직원의 자격을 지금 대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격 취소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교사가 원장 자격이나 보육교사 자격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두 개의 자격증이 모두 취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네, 올해부터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죠. 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직무교육에 한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예,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3년 9월부터 모든 우리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면교육으로 바뀌었고요. 특별직무교육만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전국적으로 수강생들이 지금 수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집합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온라인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집합교육을 받고 이렇게 격차로 이렇게 받아도 되지만 집합교육을 우선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온라인으로 받아야 될 경우에는 집합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집합교육 이수가 어렵다. 또는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금 이 교육이 집합교육으로 지금 개설되지 않았다. 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수교육을 연속해서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보수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중에서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필히 매년 해마다 들어야 되고요. 아동 학대 예방교육도 매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보수교육을 내가 이수한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사람은 안전공제에서 받는 교육은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이 보수교육과 관련돼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아동학대 교육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지금 안내가 된 내용입니다.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아동학대 교육 이렇게 다 지금 보수교육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네, 교사 직무교육에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이 지금 원장 직무교육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승급교육에도 지금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급 승급교육, 2급 승급교육 이렇게 다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음, 예, 특별직무교육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수교육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안전공제에서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린이집 평가. 네, 어린이집 평가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작년 그랬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연차별 자체 점검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점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평가 결과 통보 시기가 1월부터 6월인 어린이집은 5월 달에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결과 통보 시기가 7월에서 12월 하반기인 경우에는 11월 달에 자체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사후 방문 지도를 보면은요,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지표라든가 교육과정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방문 지원을 해주고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컨설팅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사후 지원가가 어린이집에서 방문해서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사항 피드백을 해주고 향후 질 유지 방안 수립이라든가 실행 과정 등을 지원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인 점검은 평가 후에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확인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 점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평가 지표와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했거나 행정처분이 발생했거나 또는 운영 정지가 됐거나 연차별 자체 점검 보고서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 점검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또 누리과정, 누리과정 담당 교사는 우리가 처우 개선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처우 개선비를 받으려면 반드시 누리과정 원격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올해부터 집합 연수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원격 연수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연수를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누리과정 담당 교사는 우리가 수당으로 월 36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처우 개선비도 6만 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 5세 반을 맡고 있는 우리 누리과정 담당 교사는 원격 연수를 받았을 때 한해서 이렇게 수당과 처우 개선비 그다음에 기관 보육료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누리과정 교사 자격은 교사 연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야 우리가 처우 개선비, 그다음에 해당 반에 대한 운영비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연수를 받지 않으면 운영비는 받지 못합니다. 처우 개선비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연수를 간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4년 1월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3, 5세 반을 받게 되는 신입 교사는 신입 누리반 선생님들은 원격 연수만 받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자세한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원장님들이 더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제가 달라진 부분만 23년도와 달라진 부분만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새롭게 여러분들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새로운 또 내용들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하고요. 늘 우리 선생님들과 원장님들 운영합니다. 특히 24년도 되게 영아반 원화 모집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원이나 원장님, 선생님들 네,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